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파드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세 가지 더스트백이 보이시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크로마츠의 제품들입니다. 아닌가? 사실 이거 크로마츠라고 하면 안 되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한번 제품들을 꺼내갖고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투명한 실리콘 재질의 크로스 목걸이 제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실리콘 제품이지만 이 퍼플 색상, 세 번째로 마찬가지로 실리콘 이 크로스 제품이고 핑크색,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제품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크로마츠 제품이라고 소개를 하면 안 되나 라고 얘기를 했냐고요? 가품이거든요. 아니 사실 정확히 이제 가품이다라고 제가 확언을 드리기는 좀 애매해요. 이 세 가지 제품들 모두를 번개장터를 통해서 안전페이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크로마츠 브랜드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결국 이제 저는 병행 수입업도 이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수입을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 제품들에 이제 관심이 가기 마련이죠. 근데 크로마츠는 리테일 샵,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딱 발렌시아 가면 뭐 발렌시아가 플래그십 스토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그 발렌시아가 매장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밖에 판매를 안 해요. 약간 예외적으로 이제 그 도버 스트릿 마켓이라든지 거의 뭐 탑티어 편집샵이죠. 뭐 그런데 이제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런데도 이제 소량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오프라인에서만 또 판매를 하기 때문에 루트를 거의 뚫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심이 없었었죠. 근데 최근에 이 크로마츠라는 브랜드에 좀 온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전히 큰 관심은 없지만 좀 패션 커뮤니티들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연예인들도 많이 착용을 하기도 하고, 지인들도 이제 저한테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지인이 요 크로마츠 실리콘 제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크로마츠 하면 다 약간 그 실버 제품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제품도 나왔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저도 사실 그냥 이런 제품이 나왔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발매가가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처음은 크로마츠 아오야마점인가? 뭐 그 일본에 있는 크로마츠 뭐 20주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매를 한 제품이라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실리콘 재질, 굉장히 저렴한 재질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발매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실버 제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 보면은 이런 목걸이도 거의 한 돈 100만원 뭐 이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발매를 하긴 했는데 30만원대, 이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다고 해야 되나? 실리콘 제품에 30만원? 이 조그만한 목걸이에? 뭐 아무튼 그래도 기존의 크로마츠 가격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렴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약간 액세서리 느낌으로, 주얼리가 아닌 액세서리 느낌으로 좀 찾는 친구들이 있었고, 제 주변 지인도 그렇게 이 제품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가품이 워낙 애매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제가 대신 사주게 된 거죠.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기도 하고 있고 운영자이기도 하니까 제가 제품을 사서 이제 정가품 글을 딱 올려보는 게 그냥 일반인 친구들보다는 훨씬 뭐 답변이 달리거나 하는 것도 훨씬 빠를 테니까. 이 제품의 이제 또 특성이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리스탁이 없다시피 하고, 일본이나 미국 뭐 이런 해외 같은 경우에 이제 간간 리스탁을 한다고 하던데, 근데 아무튼 뭐 그렇다 보니까는 한국에서는 이제 이걸 취급하는 샵, 뭐 크로마츠 전문 약간 뭐 세컨핸즈 샵이라고 해야 될까요? 리셀 샵이랄까요? 그런 데서조차도 거의 취급을 안 하고, 그래갖고 개인 매물로밖에 구할 수가 없는 제품들입니다. 그래갖고 저도 번개장터를 통해서 이 제품들을 구매를 하게 되었고, 전 솔직히 말해서 이제 크로마츠 제품은 원래 이 실리콘 제품이 아니더라도 정가품 문제가 굉장히 이제 좀 껄끄러운 브랜드 중 하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그 번개장터 안전결제, 그 번개페이로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했고요. 그래갖고 사실은 원래 여기 하나가 더 있었어요. 검은색 제품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자분이 이제 제가 가품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흔쾌히 자기가 1차 구매자가 아니고 자기도 전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해서 샀는데 그렇다라고 하시니까는 뭐 일단 바로 반품 받아드리겠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구매한 지 뭐 얼마가 됐는데 이거 반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서 정말 의도적으로 속인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 분이랑 이제 반품 처리를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고, 요 세 제품 사실 요 두 개가 이제 한 판매자고, 요게 이제 또 다른 판매자니까는 두 명의 판매자가 남아 있는 거죠. 이 제품을 받고 나서 사실 그 네 개 제품인 거죠. 그 네 가지 제품을 다 저희 오파드 카페 커뮤니티에 정가품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 제품도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정품 의견도 없이 거의 한 10명에 가까운 분들이 다 가품 소견들을 내주셨습니다.
근데 뭐 소견은 이제 소견일 뿐이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들의 이제 가품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까지 의견들을 달아서 제시해 주신 거죠. 일단 혹시나 이게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이 정가품 포인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품 보여드리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그러면 이제 검은색 판매자, 응? 반품 받았던 판매자랑 똑같이 그냥 환불 진행하면 되지 왜 이러고 있느냐. 이 두 새끼들은 존나 괘씸한 새끼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저는 거래하기 전에 이렇게 다 정품이 맞냐라고 재차 확인을 합니다. 다 문제가 없는 정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요 투명 실리콘 제품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샀기 때문에 가품일 수가 없다. 가품이면 2배 환불해주겠다. 이런 문구까지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러이러한 가품 포인트들이 나왔고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인데 이거 가품이라고 하는데 혹시 뭐 이런 어디서 구매를 하셨냐. 그러니까 이 말도 존나 웃긴 게 솔직히 말해서 뭐 관세 때문에 영수증 뭐 이런 거는 다 버렸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제품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발매가가 기존 뭐 크로마츠 제품들이나 명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저렴하단 말이죠.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엔 발매가도 저렴해가지고 요거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2-3개 사온다 하더라도 관세 범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버릴 이유가 없죠 사실. 근데 이거 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이제 영수증만 버렸다곤 하더라도 뭐 크로마츠 이제 직접 샀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제 본인이 직접 샀으니까 정품이다, 가품일 수가 없다, 가품일시 2배 보상해주겠다라고 할 정도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크로마츠 매장에서 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갖고 정확히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 이제 구매 내역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카드 결제를 했으면 남아 있으니까는
솔직히 말해서 현금은 일단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고, 이런 뭐가 됐든 명품이라든지 이런 거 살 때는 대부분 이제 카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수증은 버렸다 치자. 오케이, 없어, 이거 인정. 근데 카드 결제한 내역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크로마츠 아오야마죠, 크로마츠 오모테산도 뭐 이런 데서 결제를 한 내역은 자기 카드 내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제시를 해달라 라고 하니까 갑자기 현지샵에서 샀대요. 그리고 이 답변도 며칠씩 걸려서요. 근데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크로마츠를 취급하는 리테일 샵이 도버스트림 마켓도 있으니까 혹시 거기서 샀으면은 그걸로도 이제 정품 인증이 될 수는 있으니까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편집샵도 오케이, 어느 편집샵에서 샀냐는데 이것도 답변이 며칠 걸려갖고 오더니 갑자기 이제는 리셀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거짓말 하나가, 이제 링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제 구매한 이름이라든지 구매한 뭐 이제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면 어느 지점에서 샀는지 해가지고 산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난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을 계속 회피하잖아요. 그냥 못 믿어주시면 반품하세요 이러고 있고. 그래갖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의도적으로 가품을 팔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판매자, 이분이 이분이 레전드인데, 아니 저는 이제 구매를 하고 나서 이 제품 이제 가품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기분이 나쁘대요. 왜 구매할 때 안 물어봐 놓고 구매해가서 가품이라고 그러느냐. 아니 그럼 구매해서 내가 가품인 걸 알고 나서 가품이라고 그래. 구매하기도 전에 가품인 줄을 어떻게 아나요? 나한테 실물이 없는데. 뭐 그래, 기분이 나쁘다고 되려 약간 역반하장식으로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갖고 이분이 이제 좀 말이 격해졌어요 갖고.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 제품의 출처, 이 제품의 정품이라는 근거가 궁금했던 거죠. 왜냐면 이제 가품이라는 근거는 나름 디테일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정품들과 상이하고 뭐 폰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판매자님은 정품이라고 판매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품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느냐. 근데 이 의견을, 그러니까 저 가품들에 대한 근거를, 디테일한 근거들을 일반인들의 의견 이러면서 약간 내리 깎을 정도면 그럼 본인은 대단한 전문가라도 되나? 약간 생각이 들어갖고 이 정도 의견이 일반인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실 정도면은 전문가 아니시겠느냐? 근거 좀 제시를 해달라,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근거를 아무것도 이야기를 안 하시고 약간 계속 화가 난다, 왜 구매하고 나서 이러느냐. 아니, 구매하고 나서 이러지 그럼 뭐 구매하기도 전에 제가 이러나요? 아무튼 이런 감성팔이만 계속 하시면서 뭐 하여튼 기분이 자꾸 나쁘고 자꾸 전화를 요구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전화로 해결할 필요가 전혀 없죠. 어차피 번개장터 톡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데 다 근거가 남는데 저는 이런 채팅 내역에 남는 게 더 좋지 굳이 전화로만 할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근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더니 이제 얘기를 뭐가 됐든 이제 이어나가다가 이분이 자기도 매입을 했대요. 자기가 직접 산 게 아니래요. 그러면은 매입하셨을 정도면 본인도 정가품 보실 줄 아니까는 매입을 하신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전문가 아니시냐, 정가품 포인트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가품이라고 하는 근거들이 있는데 이게 틀렸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도대체 정품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오늘의 명언, 오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상대방이 정품이라고 했으니까. 와! 미생의 장그래예요. 우리의 라고 불렀다. 우리라고 했다. 이것처럼 상대방이 정품이라고 했다 라고 하면 정품이 되는 겁니다. 그냥 믿고 구매하셨대요. 그러고 나서도 저한테 판매했던 이 제품의 그 사진 똑같은 걸로 계속 올려서 팔고 있고, 제가 이거를 왜 그냥 신고를 제대로 해야겠다, 유튜브까지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구매 후기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이거 정품이라고 진짜 믿고 사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더라고. 꽤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개, 그러니까 판매자는 2분이죠. 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요 분 같은 게 진짜 악질인 게, 저한테 팔 때는 무슨 그 번개장터 아이디가 무슨 크로미 하우스였나? 그러니까 딱 봐도 크로마츠만 약간 전문적으로 판다, 약간 이런 걸 어필하더니 그때는 프로필 사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이제 하고, 나름 이제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랭킹, 전체 카페 랭킹 20위권 요 정도 이제 카페 운영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런 한정판이라든지 약간 패션 아이템 전문적인 카페니까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뭔가 연락이 가고 했나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닉네임을 빈티지도 요걸로 이렇게 탕치기를 하고, 대신 이제 프로필 사진까지 딱 크로마츠 모양으로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계속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악랄함, 계속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겠다 싶어갖고 이건 내가 유튜브 영상으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저런 판매자들 혹은 이제 이런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가품 같은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약간 불안한 생각도 들어요. 이게 완벽한 사이다는 안 될 것 같다. 사이다 결말을 보장할 수 없다. 이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일단 저는 환불은 보장을 거의 받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뭐 번개장터라든지 아니면 뭐 분쟁 조정이 이제 아니면 이제 뭐 명품 감정원 이런 데들과의 문제들,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상황이 되셨을 때 이 영상을 보지 않고 진행하셨다면 겪게 됐을 과정들, 그 과정들에서 느끼셨을 절망감, 분노,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튜토리얼 영상 같은 거죠. 오늘은 그 튜토리얼 영상의 1편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영상은 내가 이거를 가품이라는 거를 인지를 했고 요거에 대해서 가품 신고 그리고 이 판매자들에 대한 제재 같은 것들을 원할 때 과연 이 절차라고 해야 될까?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들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니다.